안녕하세요. 직접 발로 뛰어 경험한 것만 리뷰하는 발로뛰어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추천 여행지 하면 무조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명소이자 죽기 전에 꼭 가야 한다는 물의 도시 베네치아 1일 여행 코스 완전 정리 영상입니다. 보시는 엑셀은 초행자인 제가 직접 다녀온 오늘의 베네치아 1일 여행 일정표입니다. 제가 다녀온 하루 일정을 순서대로 보여드리면서 정보를 덧붙여 설명하겠습니다. 베네치아 여행을 계획하면서 고생하실 분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정은 주변 섬인 무라노 섬과 브라노 섬을 제외하고는 구글에서 검색한 명소 순위 대부분을 커버합니다. 베네치아 1일 여행 코스 완전 정리 시작합니다. 먼저 베네치아가 어디 있는지 어떤 도시인지 알아봅시다. 베네치아는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해 있고 밀라노에서 3시간, 피렌체에서 2시간 거리입니다. 베네치아는 광역시로 붉은 테두리네 지역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이지만 우리가 여행하는 베네치아는 그중 작은 섬들과 다리가 연결되어 물고기 모양의 섬처럼 생긴 이 부분입니다. 이 물고기 모양의 섬은 가운데를 큰 물길이 이등분해주고 있는데요. 이 물길은 그랜드 카날, 데우나라고 부르고 폭은 30에서 90m, 길이 3.8km, 수심 5m 정도입니다. 교통은 배, 수상택시, 바포레토라고 불리는 수상버스를 이용하고 차나 자전거는 아예 없습니다. 날씨와 강수량에 따라 해수면이 높아져서 건물 일부가 잠기기도 하는 신기한 도시이고 본섬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허가 없이는 어떠한 수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막상 주민들은 거주의 불편함으로 인해 본섬에 사는 인구는 갈수록 줄어 5만 명 수준입니다. 반면에 여행객은 연 3천만 명으로 대표적인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는 도시입니다.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본격적으로 베네치아를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일정은 리알토 다리와 산마르코 광장으로 갑니다. 베네치아 여행의 시작은 언제나 베네치아 산타루치아 역입니다. 저는 8시 30분부터 움직였습니다. 역 앞에 나오면 수많은 관광객과 넓은 광장이 보이고 앞에는 운하가 흐르고 있습니다. 수상버스와 곤돌라를 보면 이곳이 베네치아임이 확실히 실감납니다. 산타루치아 역을 적당히 둘러본 후 본섬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 목적지는 리알토 다리입니다. 역에서 1.6km 거리로 쭉 걸으면 25분 정도 소요됩니다. 구글 지도에서 보면 이런 느낌으로 미로처럼 길이 워낙 많아서 방향만 맞게 가시면 됩니다. 수상버스인 바포레토를 탈 수도 있지만 이왕 온 거 최대한 걸어서 가보겠습니다. 길이 미로처럼 뻗어져 있고 골목골목 구경거리가 많아서 실제로는 50분은 걸린 듯 합니다. 베네치아는 구도심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걷는 길 하나하나가 보물입니다. 118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섬들을 연결하는 400여 개의 다리와 수많은 골목이 있습니다. 개성 넘치는 건물들이 곳곳에 자리 잡아서 도시 전체가 박물관입니다. 구글 맵으로 길을 찾아도 되지만 방향만 맞게 그냥 눈길이 가는 곳으로 걸어가셔도 무방합니다. 가는 길 중간중간에 리알토와 산마르코 방면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희 지금 리알토 가고 있어요. 방금 어떤 아저씨가 뭐 해줬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는 본저르노. 발걸음이 닿는 대로 좁은 길을 지나다 보면 어느새 리알토 다리에 도착합니다. 베네치아 최초의 대리석 다리이자 베네치아를 상징하는 대표 다리입니다. 원래는 12세기에 나무로 지어졌다가 16세기에 대리석으로 교체되었습니다. 베네치아를 나누는 데우나를 그랜드 캐널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랜드 캐널에 자리한 4개의 다리 중 가장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베네치아의 대표적인 포토스팟으로 그랜드 캐널을 오가는 곤돌라와 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리알토 다리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진 찍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좀 이렇게 낮춰봐. 리알토 다리에서 본 모습. 너무 예뻐.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가로등이 핑크색이랑 보여. 리알토 다리는 15분이면 다 봅니다. 날씨가 좋다면 양 사이드 카페에서 여유롭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알토 다리를 구경한 후 대성당, 종탑, 궁전, 탄식의 다리가 모여있는 산마르코 광장으로 갑니다. 구글맵에서 보면 이런 경로입니다. 산마르코 광장의 주요 명소가 몰려 있습니다. 리알토 다리에서 산마르코 광장까지는 500m, 10분 정도만 걸으면 되고 표지판을 따라갑니다. 세인트 산마르코. 가는 곳 중간중간에 이렇게 소뚜껑 엎어놓은 것 같은 우물들이 보이는데 이게 무엇이냐? 베네치아는 사방이 바닷물에다가 땅도 진흙이라 지하수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물천지인데 마실 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땅 밑에 거꾸로 된 돔 모양으로 돌을 깔고 그 속을 자갈과 굵은 모래로 채워서 빗물을 받아 여과시켜 지하에 마실 물을 모아 우물로 퍼 올렸었는데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서 물이 모여서 모래에서 정제가 된 후 저 우물에서 떠먹는 거.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아. 다리를 몇 개 더 건너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인 산마르코 광장에 도착합니다. 베네치아 명소 중에서도 1순위 산마르코 광장입니다. 광장에 도착하면 그동안 지나온 좁은 길이 잊혀질 정도로 넓고 개방된 공간에 수많은 여행객과 비둘기가 가득 차 있는 진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산마르코 광장은 대성당을 뒤로 했을 때 디귿자형으로 3면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괴테, 루소, 모네 등 철학자들이 이곳에서 인생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하고요. 나폴레옹이 이 광장을 보고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응접실이라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요. 제 발밑에 물 웅덩이들이 조금씩 보이죠? 산마르코 광장은 베네치아 내에서도 지대가 낮아 물에 잠길 때가 있는데 이를 아쿠아 알타라고 합니다. 심할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구글에서 검색해보니 1년에 100일 정도는 산마르코 광장에 잔잔한 물넘침이 있고 11월, 12월, 10월 순으로 아쿠아 알타 이벤트가 잘 발생한다고 하니 미리 알고 가야겠습니다. 다행히 저는 10월에 갔지만 홍수는 없었고 대신 1년에 한 번 한다는 마라톤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 마라톤이 아니야 근데. 아니, 계속 뛰면 마라톤이지 뭐. 고개를 들면 베네치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높이 98.6m의 산마르코 종탑이 있는데 이 탑에 올라가려면 우측 상단의 공식 사이트에서 12유로를 내고 시간 예약제를 통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잘 담기지도 않아 화면에. 14,000원이라 큰 돈은 아니고 날씨가 좋다면 베네치아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치킨 한 마리 값보다 싸다고 생각하면 종탑에서 360도 파노라마로 보는 베네치아의 모습도 사치는 아닙니다. 걸어오느라 조금 지쳤기 때문에 산마르코 광장 가운데에 위치한 카페 플로리안으로 갑니다. 구글 평점은 4.0이고 리뷰수는 3,000개 이상입니다. 세계 최초로 핫초코를 개발한 이탈리아 최장수 카페 플로리안입니다. 이 카페가 무려 1720년에 이 자리에서 개업한 카페로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입니다. 카사노바, 괴테 등 유명인사들이 자주 방문했고 개업 이래 장사를 쉰 적도 없다고 하고요. 산마르코 광장에 딱 들어서는 순간 라이브 연주가 들리는데 범인 중 하나가 바로 플로리안입니다. 위치도 한가운데, 한국으로 치면 1980년에 판교에 알박기 한 것보다 좋은 위치입니다. 어딜 가나 최초의 타이틀은 인정하는 주의인데 무려 최초의 핫초코를 만든 카페입니다. 핫초코는 13유로로 가운데 호리병에 담아 나옵니다. 찻잔으로는 2잔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핫초코가 진짜 맛있고 1인당 6유로의 뮤직 차지를 내야 되는데 정말 이 야외에서 먹는 분위기 생각하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자리세 겸 관람료로 인당 6유로가 들지만 나름 합리적입니다. 산마르코 광장을 배경으로 야외 테이블에서 라이브 공연을 보는데 6유로면 나쁘지 않습니다. 직원 한 분 한 분의 서비스도 매우 수준급입니다. 공연자분께서 저희 보고 어떻게 왔냐고 물으시길래 저희는 신혼여행 겸 한국에서 왔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노래를 선물하겠다며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와 아리랑을 공연해 주셨습니다. 딱 18초만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같이 들어보시죠. 너무 영화 같잖아. 영화 줄 알았어.
라이브 공연은 아직도 제 와이프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핫초코와 모카, 2인 자리세까지 해서 45,000원 정도로 저렴하진 않지만 베네치아에서 최고의 순간을 남기는 값으로는 아깝지 않으니 가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적당히 쉬었다면 산마르코 광장에 위치한 다른 건물들도 보러 갑니다. 이곳은 828년 베네치아 상인들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매장되어 있던 성 마르코의 유해를 발굴하고 그 유해를 이슬람인들이 싫어하는 돼지고기 사이에 숨겨 몰래 가져와 안치한 곳입니다. 제가 다녀온 22년 10월 기준으로 대성당의 정면은 공사 중이어서 그 위용이 조금 반감됩니다. 성당 꼭대기에는 예수의 제자이자 4대 복음서의 저자인 산마르코와 그의 상징인 날개 달린 사자가 있습니다. 대성당 내부로 입장할 수 있지만 6유로를 지불해야 하고 시간도 예약해야 합니다. 저는 가이드 투어를 하지 않았고 내부를 봐도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습니다. 다음은 과거 베네치아 공화국 총독의 거주지로 만들어진 두칼레 궁전입니다. 대성당 바로 옆에 두칼레 궁전이 붙어있고 섬의 가장 외곽으로 바닷가와 맞닿아 있습니다. 평소라면 두칼레 궁전 앞은 이런 모습이지만 저처럼 10월 3주째 날짜를 잘못 고르면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마라톤 일정과 겹치게 되니 미리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원래 외관만 볼 계획이었긴 하지만 마라톤으로 사람도 많아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찍이 구경했습니다. 다른 건물과 다르게 외벽이 흰색과 분홍색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 우아한 느낌입니다. 내부에 정말 볼 게 많다고 하는데 저는 아쉽게도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역시나 그냥 외부의 모습만 보았습니다. 가이드 투어 할 걸 그랬습니다. 내부 입장하실 분들은 여행 플랫폼이나 지금 화면처럼 공식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산마르코 대성당이나 종탑과는 별도로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웹페이지가 오래된 건지 다소 난해합니다. 두칼레 티켓을 체크하고 자릿수 필터링, 날짜와 시간, 티켓 수량을 순서대로 체크해준 뒤 구입을 하면 31유로이고 30일 이전 예약 시 5유로가 추가 할인되어 26유로입니다. 다음은 산마르코 광장 명소 중 마지막이자 오전 코스의 끝을 장식할 탄식의 다리입니다. 두칼레 궁전을 끼고 지나 나오는 작은 돌다리에서 바라보면 또 다른 명소인 탄식의 다리가 있습니다. 모퉁이만 돌아서 가면 되기 때문에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탄식의 다리는 두칼레 궁전과 프리지오니 감옥을 잇는 구름다리인데 과거의 중범죄자들이 두칼레 궁전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감옥으로 넘어갈 때 탄식을 하는 모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참고로 카사노바가 이 다리를 건너 감옥에서 탈출했다는 설이 있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은 속설입니다. 만약 이 근처에서 곤돌라를 타시면 탄식의 다리 밑으로 지나가달라고 요청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돌다리 밑으로 지나 탄식의 다리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명소라고는 하지만 탄식의 다리 보는 데는 5분도 안 걸려서 바로 마라톤을 구경했습니다. 이렇게 탄식의 다리까지 보면 오늘의 주요 명소는 거의 다 본 겁니다. 오늘 일정이었던 베네치아 명소 중 살루테 성당을 빼고는 다 봤습니다. 오후 일정 전에 식사를 합니다. 제가 다녀온 식당과 젤라또 가게를 알려드릴 테니 가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아침 8시 30분에 여행을 시작해서 산마르코 광장 명소까지 보면 대충 오후 1시 정도로 점심시간이 됩니다. 베네치아에는 구글 평점 4.0 이상의 식당이 많아서 흔히 맛집 찾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맛집인가? 여기 맛집이야? 여기 맛집인가? 맛집이야. 맛집이야? 그 중에서도 광장에서 가깝고 평이 좋아 보이는 알 가제티노라는 가게로 가봅니다. 구글 평점 4.4의 리뷰수가 무려 5,000개가 넘습니다. 거리는 산마르코 광장에서 500m, 걸어서 약 6분 정도 걸립니다. 멀티슈? 아. 해산물 오일 파스타, 오징어 먹물 파스타 하나씩 해서 46.48유로입니다. 파스타 하나의 양이 많고 맛은 조금 짜고 중상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답게 밥을 먹었으면 디저트를 하나 먹으러 가야겠죠? 유명한 수소 젤라또로 가봅니다. 구글 평점 4.6에 리뷰수는 역시 5,000개 이상입니다. 방금 전 식당에서 300m 걸어서 3분입니다. 찾아 헤맸던 맛집! 여긴 뭐라고? 네온의 사람? 수소 젤라또. 진짜 맛있어. 여러분 먹고 싶어요?
오후는 아카데미아 다리 산타마리아 델라 살루테 성당을 보러 갑니다. 최종 목적지인 산타마리아 델라 살루테 성당에 가기 위해 아카데미아 다리로 향합니다. 수소 젤라또에서 대략 1.2km이고 도보로는 1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따라오세요. 날 따라오세요. 뭐 보고 있나요? 베니스 사진, 엽서. 뭐가 이렇게 들어있어? 마늘처럼? 이건 맛이 없어. 양파네. 양파야. 저희가 집 들어가는 계단이야. 가는 길에 산살바도르 성당이 무료로 개방되어 있어 잠깐 구경도 해줬습니다. (15분) 거리이긴 한데 베네치아 골목 구석구석이 다 문화유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경하면서 천천히 걷다 보면 실제는 2배로 여유시간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3시쯤 되어서 아카데미아 미술관 바로 앞에 위치한 아카데미아 다리에 도착합니다. 아카데미아 다리는 대운하를 가로지르는 4개의 다리 중 하나로 베네치아에 현존하는 유일한 목조다리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목조다리라는 느낌이지만 이곳에서 보는 성당 배경이 또 하나의 포토스팟입니다. 이제 오늘의 명소 중에서 마지막인 산타마리아 델라 살루테 성당으로 가겠습니다. 거리는 600m로 10분 정도면 여유롭게 도착합니다. 끝자리에 위치한 이 건물은 건강과 구원을 의미하는 살루테라는 이름을 가진 성당으로 1600년대 베네치아에 퍼졌던 흑사병이 사라진 것을 성모 마리아께 감사드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내부 입장료는 무료이기 때문에 저도 열도 식힐 겸 들어갔는데 영상이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일부 공간은 티켓을 사야 들어갈 수 있지만 배경 지식이 없어서 저는 무료 입장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델라 살루테 성당까지 보면 오후 4시 정도가 되어서 돌아가는 길에는 곤돌라를 타기로 합니다. 곤돌라는 가격대도 조금 있어서 선택사항이지만 저는 추천합니다. 곤돌라가 나름 의미가 있고 추천하는 이유는 오직 베니스에서만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곤돌라는 자격을 받은 곤돌리에만이 운행하게 되어 있고 그 증거가 저 파란 줄무늬 T라고 합니다. 곤돌라는 베니스 곳곳에 있고 코스도 다양합니다. 가격은 표시되어 있는 곳도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일반적인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코스마다 가격은 다른데 저희는 30분에 80유로였습니다. 야, 이거 위험한데? 곤돌라를 타고 베네치아 가운데로 가면 딱 30분 정도 소요되고 그 이후엔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시면 됩니다. 오, 이거 보세요. 저희는 17년 동안 해오셨다는 젊은 분이 운전해 주셨습니다. 곤돌리에 분들은 운전 외에도 각 명소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어떠한 분들은 산타루치아 노래를 불러주신다고도 합니다. 엄청 멋있는 식당이다. 곤돌라와 함께 여행을 떠나봅시다. 아주 조용하죠? 근데 이 나무배가 아무리 생각해도 투자금은 100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1000만원도 안 될 거예요. 근데 30분에 80유로씩. 지금 여기 수심은 1m보다 낮대요. 6시간마다 저 녹색선까지 왔다 갔다 수위가 차오르고 많이 차오를 때는 저 위에 1m까지 차올라서 1층은 완전히 잠겨서 다 비어있고 사람들은 다 높은 데 산답니다. 무동력. 이렇게 하면 베네치아는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5시까지 여행하고서 끝이 납니다. 물론 이후에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여행하시는 분들 각자의 선택입니다.
베네치아에서 저녁을 맞이하고 상점들을 구경하고 또 다른 맛집을 향해도 좋고, 저처럼 버스를 타고 조금 더 조용한 베네치아 메스트레로 이동해서 저녁을 먹어도 되겠죠. 만약 베네치아 본섬 외에 무라노, 브라노 섬까지 가신다면 여유롭게 2일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베네치아 여행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작은 참고가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베네치아 1일 여행 코스 완전 정리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 내가 예약하자고 했어요. 예약하길 잘했다. 7시 30분. 3시부터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기 때문에 7시 반에 예약을 해놓으세요. 사람 줄 다 서 있습니다. 다양한 해산물에 믹스드 프라이, 한입 베어먹은 랍스타 파스타. 음료 뭐냐고. 몰라. 스프라이트. 스프리츠. 진짜 핫플인 이유. 사람들, 로컬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면 이게 핫플이 아니겠어?